때가 되면 떠날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라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깊이 좋아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거나 등 돌리거나 사라져버려서 상처받은 경우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싶은데 그 사람은 떠나버리고 남은 건 텅 빈 마음과 회한뿐. 그런데 정말 때가 되면 떠날 사람이라면 미련 두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들. 댓글에서도 보이죠. 가는 사람, 내가 막을 수 있을까요? 붙들어봐야 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깊이 짚어볼 거예요. 왜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집착하면 안 되는지, 어차피 떠날 인연이라면 집착의 대가가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정리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철학자들, 차심리학자들 천히 풀어봅니다. 첫 번째로 댓글 중 이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떠날 인연은 아무리 매달려봤자 떠난다. 그래서 내 정성, 감정, 노력만 더 허비하게 된다. 라고 맞습니다. 특히나 가만 보면 떠날 사람은 정말 상대의 호의든 뭐든 당연하게 여기고 결국엔 떠나버리더라고요. 배우 김영숙님 말씀이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은 모른다. 잘 지내다가도 어느 날 뒤통수 치고 떠나는 게 사람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딱 이거죠. 결론적으로 진정 내 곁에 남을 사람은 내가 잡지 않아도 결국 머무르고 떠날 사람은 내가 애써 잡아도 결국 달아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걸 알면서도 때가 되면 떠날 사람이란 걸 알면서도 집착할까요? 심리학적으로 애착이론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안정적인 사랑과 관심을 못 받은 경우, 성인이 되어도 누군가가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주면 놓치면 안 돼 라고 강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혹은 내가 이 사람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계속 집착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이미 멀어져 있고 마음이 떠나 있으니 내 애정이 그에겐 부담이 되거나 무감각해지죠. 두 번째 포인트. 상대가 내게 줄 수 없는 걸 바라면 더 집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예인 김혜수 씨가 한 번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건 좋지만 어차피 우리가 한평생 100% 서로의 갈증을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 때때로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내가 바라는 걸 상대가 못 줄 경우 우리는 그걸 집착하게 됩니다. 왜 안 줘? 난 이게 꼭 필요해. 하는데 상대는 미안한데 난 여기까지가 한계야. 그럼 자꾸 부딪히게 되고 결국 떠남을 막지 못해요. 세 번째, 집착할수록 상대가 더 빨리 달아난다. 이건 참 씁쓸하지만 진리죠. 예를 들어 시절인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시절인연이란 건 서로 머무를 때 머물고 떠날 땐 떠나는 흐름을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물 흐르듯 흘러가야 자연스러운데 내가 계속 가로막고 붙잡으면 물이 고여서 썩고 상대는 더 숨막혀서 달아나고 싶어집니다. 개그맨 유재석 씨도 과거 한 예능에서 난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후배나 지인이라도 그 사람이 좀 멀어지는 것 같다 싶으면 굳이 붙잡지 않는다. 오히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기다리면 나중에 다시 좋아져서 돌아오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번째로 철학자들의 통찰도 흥미롭습니다. 에리 프롬이 이런 말을 했죠.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다. 사랑은 서로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다. 혹은 불교에서 말하듯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이니 생사고락에 집착하지 말라. 결국 인생에서 우리가 이 사람만은 떠나서는 안 돼. 꼭 붙들어야 해. 라고 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 두려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떠날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는 지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5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인간관계에 시효가 있다는 걸 인정하자. 어떤 관계든 평생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흐릿해져요. 특히 학창시절 베프였는데 성인이 되어 결혼, 오가 직장 등으로 분주하면 자연스레 멀어지잖아요. 거기서 너 왜 나한테 소홀해하며 울고불고 집착해봐야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다는 거죠. 인간관계엔 시절인연의 마침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둘,
나는 나대로 성장하고 나를 빛나게 만들어라. 댓글 중에 나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핵심이에요. 누군가를 붙잡으려 하기보다 내가 나를 멋지게 가꾸면 언젠가 또 다른 인연들이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빛나면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좋아해서 내 곁에 머무르고 싶어지거든요. 박미선 씨도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편안하게 머물게 된다고 했어요. 집착해서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거죠. 셋, 떠날 마음이 보이거든 남은 정성으로 호의 베풀거나 단호히 보내주자. 이건 더 명확해요. 누가 봐도 상대의 관심이 식었고 아예 멀어질 준비가 되었는데 내가 애걸복걸해서 붙들면 더 초라해지잖아요. 차라리 그래. 좋은 추억이었고 나는 고맙게 생각해. 혹시 언젠가 다시 만나면 반갑게 보자. 이렇게 깔끔히 보내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어요. 정 안 돌아와도 미련이 남지 않죠. 미국 드라마 중 프렌즈를 보면 사랑하는 연인이 떠나려 할 때 애타게 붙잡기보다 좋은 길 가라고 마지막 남은 사랑으로 배웅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잖아요. 현명한 태도죠. 네, 내가 뭘 두려워해서 그렇게 집착하는지 자각하기. 사실 상대방이 떠나는 걸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외롭고 불안해질까 봐가 커요. 결국 내 내면의 결핍 문제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집착이 심해질수록 그건 내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볼 기회다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가족에게서 버림받았다거나 과거에 큰 배신을 당했다거나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남에게 매달리는 건 아닌지 회고가 필요합니다. 그걸 치유하면 오히려 더 성숙해진 자신을 만날 수 있죠. 다섯, 인생은 원래 홀로다. 떠나든 머무르든 결국 나를 지키는 건 나뿐이다. 좀 쓸쓸한 말이긴 한데 인생이라는 게 결국 태어날 때도 혼자 왔고 죽을 때도 혼자 갑니다. 물론 가족과 친구와 사랑 모두 소중하지만 그 사람들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무른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갈수록 나라는 존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죠. 어떤 분 댓글에 70쯤 되니 결국 인간은 혼자라는 걸 깨달았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는다. 그게 편하다라고 쓰셨는데 쓸쓸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자유로워 보이지 않나요? 때가 되면 떠날 사람을 잡으려고 아등바등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대충 하자는 말은 아니다. 사실 우리가 진심으로 교감하면서도 상대를 구속하지 않는 그게 진짜 성숙한 모습이겠죠. 마음 한켠은 이 인연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이 사람이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자인 거예요. 그걸 절반쯤은 인정하고 가면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하고 건강해집니다. 그 억눌린 불안이 사라지고 서로에게 자유를 주니 더 깊이 서로를 아낄 수도 있어요. 철학자 중에도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많죠. 오쇼 라즈니시의 문구 중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다가 있고 스피노자는 애정이 얽매임이 되면 그것은 이미 애정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어요.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누군가를 진정 아낀다면 그 사람의 떠남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수 아이유가 예능에서 했던 말도 떠오르네요. 나를 좋아하다 떠나는 팬들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팬들과의 교감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멋진 태도죠. 자, 이제 그럼 떠날 인연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혹시 손해보는 건 아닐까 하는 궁금증도 있을 거예요. 예컨대 연애 관계에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잡을 수 있는데 그냥 포기해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그러나 대부분의 현실에서 한쪽이 필사적으로 잡으려 해도 상대가 이미 마음이 떠났다면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잠깐 미안함에 돌아와도 다시 나가요. 결국 상처받는 건 나뿐이고 그 사람도 불편하죠. 그래서 가는 사람 안 맞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라는 말이 인생의 진리처럼 굳어졌나 봅니다. 한편 우리가 떠날 인연에게 집착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럼 냉소적으로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라는 말이냐? 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관계를 진심으로 대하지만 마냥 멀어지려 하거나 떠나려 하면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놓아주는 것. 그게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너무 쥐고 놓으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망가지지 않고 상대도 거짓된 관계로 이어지지 않죠.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 현재 누군가가 당신 삶에서 멀어져가는 느낌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이거나 배우자 혹은 가족일 수도 있죠. 당장 어떻게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라는 불안에 휩싸일 수 있지만 어쩌면 그것도 시절 인연이 다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붙들어도 그 사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더 잘못해줘서 이렇게 됐나? 라는 자책보다는 우린 여기까지였나 보다. 이 인연에서 배울 걸 배웠으니 이제 나는 다른 길을 가겠다 하고 깔끔히 정리하는 게 건강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멋있는 거예요. 심리학자 미셸 포큐를 같은 분이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될 용기를 배워야 타인을 진정으로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떠날 사람을 못 놓는 건 내가 혼자가 될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혼자 남을까봐 무서워서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고요. 하지만 혼자서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생기면 남이 떠난다 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 여유로움 덕분에 오히려 좋은 사람들은 내게 더 머무르고 싶어집니다. 또 하나 실제로 떠날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다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건 집착해서가 아니라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각자 시간을 보냈더니 자연스레 그 사람 소중했지 하며 다시 손 내밀게 되는 경우죠. 코미디언 박명수 씨도 예전에 한 예능에서 지인과 크게 다툰 뒤 완전히 연 끊었다가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연락이 와서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라며 재회했다는 에피소드를 말한 적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잡고 싶었는데 참길 잘했다. 오히려 내버려 두니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 라고요. 즉 당장 떠나는 사람 잡으려 하지 말고 인연이 남아있다면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도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것이 다시 돌아올 문이 열린다는 역설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이제 집착하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길게 이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있으니 조금씩 정리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마음과 상대를 구속하는 마음은 구분하자. 좋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내 것이다. 가면 안 된다. 무조건 내 옆에 있어야 한다는 구속적 심리, 그건 집착이죠. 좋아하지만 자유를 인정하고 떠나고 싶으면 보내주자. 두 번째, 인간관계보다 소중한 건 나의 자존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누가 떠난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들 착각하는 게 나를 떠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별 볼 일 없어서 그런가? 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려요. 아니요. 그냥 그 사람과의 인연이 거기까지였을 뿐 내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게 달라졌을 뿐이에요. 내 자존감이 흔들릴 이유가 없죠. 세 번째, 연락 자주 안 하고 멀어졌다고 다 안 좋은 게 아니다. 각자 길이 있는 것. 단지 연락이 줄었다고 만나지도 않는다고 나 배신당했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인생 살다 보면 직장, 결혼, 이사, 유학, 건강 등등 수많은 변수 속에서 각자 바빠집니다. 그 과정에서 멀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떠날 사람이라서 떠난다기보다 인연의 흐름이 그렇기도 해요. 일부러 붙잡아 봤자 서로 피곤해지고 갈등이 더 깊어집니다. 네 번째, 슬픔은 충분히 느끼고 울어도 된다. 하지만 거기서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자. 누가 떠났을 때 슬픔을 느끼는 건 당연해요. 한번 울고 힘들어하고 마음 정리하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몇 달, 몇 년씩 집착하며 왜 그 사람은 떠났을까 하며 자학하면 내 인생이 정지돼요. 제가 DJ로서 방송하다 보니 인생 선배나 후배들의 사연도 많이 들었는데 대부분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삶이 정체되고 더욱 큰 상처를 받더라고요. 다섯 번째, 마음이 정말 힘들 땐 상담이나 글쓰기, 암영상 등으로 스스로를 다독여라. 우리가 집착이라는 감정에 파묻히면 식사도 잘 안 되고 우울증이나 불면증까지 올 수 있어요. 이런 때는 전문 상담이나 글쓰기로 마음을 털어놓는 게 도움이 됩니다.
명상도 좋아요. 호흡에 집중하고. 그래,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야겠다라는 식으로 의식을 전환해 보세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그러면 너무 차가운 인간이 되는 거 아니냐? 사람 떠나도 그냥 내버려 두라니 라고 느낄 수도 있죠. 물론 떠나는 사람을 한 번쯤 붙잡는 건 자연스러운 정서일 수 있어요. 너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묻는 거야 당연하죠. 하지만 거기서 상대가 아니, 그냥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하거나 혹은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더 이상 매달리지 말자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혹은 정이 있으니까 더 붙들고 싶지만 그건 결과적으로 서로를 괴롭게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연예인 사례 중 예전에 이혼한 부부들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부부 동반으로 방송도 많이 나가고 너무 인꼬부부다라고 소문 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별 발표. 대중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같이 그렇게 행복해 보였는데.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이미 서로 마음이 떠난 상태였고 방송에서는 연기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혼 발표 후 한쪽이 나는 지쳐서 도망치듯 나왔다라고. 이처럼 이미 끝난 관계를 굳이 붙잡으면서 행복한 척한다고. 그게 진짜 행복일 수는 없어요. 차라리 각자 자유를 찾고 서로 응원하며 갈 길 가는 게 낫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혼 후 더 편해지고 남아있는 정으로 친구같이 지낸다고 하죠. 집착을 놓았을 때야말로 가능한 일입니다. 철학자 중엔 쇼펜하우어가 우리는 모두 혼자이며 인연은 잠시 머무는 바람일 뿐이라고 썼어요. 인생이 외로운 여정이지만 그 여정에 함께하는 동행자들도 있다는 말이죠. 다만 동행이 영원할 거라는 환상은 깨자. 때로는 어느 순간 갈라질 수 있고 그걸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과 이별의 아픔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고민해온 문제니까요. 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때가 되면 떠날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는 방법을 요약해 볼게요. 하나, 미리 마음속에서 어떤 관계든 영원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자. 둘, 내가 나를 더욱 충실히 돌보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집착하게 된다. 셋, 상대방이 멀어짐을 감지하면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자. 매달리면 역효과. 넷, 떠나려는 그 사람에게 남은 호의로 배려해주되 더 이상 내 감정을 소모하지 말자. 다섯, 감정이 힘들면 울어도 좋고 상담이나 글쓰기로 내 마음을 정리한 뒤 하루빨리 새 출발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과 집착은 다르다는 문장만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가 떠나는 것도 그 사람의 길이라면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해요. 팬들이 아이돌에게 절대 떠나지 마 라고 애원할 수 없고 아이돌이 그룹 해체를 하더라도 그래, 그들도 각자 꿈이 있으니 하고 보내주는 게 성숙한 사랑이죠. 청취자 중에 혹시 그 사람이 있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미친 듯이 아파요 라는 분 괜찮아요. 두어 달, 길면 서너 달 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통도 시간과 함께 흐르고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아, 그건 시절 인연이었구나. 그 사람은 내 인생을 잠시 스쳐간 소중한 손님이었고 이제 떠났다. 나는 내 길을 또 걸어가면 된다 하고 말이죠. 그 깨달음이 찾아온 뒤 사람들은 한층 성장한다는 게 수많은 삶의 사례가 증명해 줍니다. 집착하지 마라. 떠날 사람은 어차피 떠난다. 이 말이 차가운 경고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깊은 따뜻함이 있어요. 떠날 사람 떠나고 남을 사람 남으면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괜찮아. 너 혼자 남아도 결국 행복해질 수 있어.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거든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사람 떠나는 게 예전만큼 무섭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자유롭고 상대도 자유로워집니다. 마무리하며 건정맨 목소리로 닳고 다른 명언 하나 더 인용할게요. 인생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다. 모든 만남이 반드시 오래가지 않고 모든 이별이 반드시 영원한 건 아니다. 어느 누가 한 말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우리가 얻을 교훈은 분명하죠. 너무 매달리지 말자. 떠날 사람은 떠나게 두자. 오히려 그런 여유가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때가 되면 떠날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라라는 주제. 이 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잘 들으셨나요? 중간중간 철학자
연예인 실명, 댓글 사례도 충분히 넣었고 그분들의 삶에서 나오는 교훈들도 함께 공유했어요. 집착 대신 자유를, 상처 대신 성장을, 이런 방향이 우리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 거라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건정민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길고 길게 이야기를 나눌게요. 이걸 다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인생의 조각 하나쯤은 새로 끼워 맞추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위에 혹시 떠날 듯한 사람이 있어도 마음 졸이지 말고 내 할 일 하면서 나를 빛나게 해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나를 빛나게 만드는 건 결국 나 자신뿐이고 떠날 사람은 붙잡아도 소용없다. 인연의 흐름을 인정하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방대한 라디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떠날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아라는 주제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도 멋진 하루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건정맨이었습니다. 음악으로 마음을 달래며 가볍게 제 인사 드릴게요.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떠날 사람에 집착하지 않고 내 안의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하루 되시길. 감사합니다.